지금까지 저희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게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SNS들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던 질문들을 좀 받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해드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저희가 정말 진료 때는 되게 친절하고 세밀하게 말씀드리는데 글로 쓰면 이게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만들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아이디가 청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했던 질문인데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1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팔꿈치 주위에 한 12회 정도를 맞았다고 해요. 관절이 많이 상해 있다. 그래서 한쪽은 일단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대요. 그리고 다른 쪽은 아직 인공관절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기술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테로이드란 것이 모든 병원에서, 전 세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들이 많이 쓰고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많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과용을 하거나 아니면 횟수나 용법을 잘못 맞춰서 적용을 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근데 1년에 12회 정도 맞았다면 이제 솔직하게 너무 많이 맞으신 거긴 해요. 한 병원에서 1년에 12번이면 매달 한 번씩을 주사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지는 잘 않으실 거고,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들 옮겨 다니면서 이 병원에서 한 두세 번, 또 다른 병원 옮겨서 또 아픕니다 또 두세 번, 이제 의료 쇼핑을 다니시다 보면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스테로이드를 어떤 곳에 맞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대부분 힘줄에 주사를 맞아요. 힘줄에는 주사를 많이 맞으면 그 힘줄이 조금 녹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스테로이드를 맞으셔서 생긴 부작용이라면 저는 인공관절보다는 힘줄 재건술이라고 하는 수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이제 힘줄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아있던 힘줄이 뭐 새로운 힘줄로 이제 바뀐다든지 아니면 녹아있던 부위를 절제를 하고 남아있는 부위를 당겨서 다시 부착을 해준다든지 이런 수술들을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으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관절 내로 주사를 맞으셔서 관절이 아예 다 망가진 거다, 연골이 완전히 다 녹아서 제 유튜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뼈가 들어있나 있는 정도다, 그러면 팔꿈치는 무릎처럼 그 연골들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인공관절은 내게 아니다 보니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재활이 잘 된다고 해도 이질감이라는 게 듭니다. 내게 아닌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관절을 무조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조금 더 이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면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금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최대한 내 거를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랑 프롤로 주사가 다른 건가요? 프롤로 주사는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큰 다른 치료 효과보다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히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통증만 없애는 주사를 쓰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병이 나 있는데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사들이 이런 주사를 많이 쓰는 이유는 모든 병들은 사람 몸에서 자연재생, 자연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자연재생이랑 자연회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예를 들어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럼 2주 동안은 염증이 남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2주만 지나면은 의사들이 이 병은 낫는 병이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죠. 2주 정도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란 걸 주면 염증이 가라앉아 있을 거니까 그때 2주 정도 지나서는 다시 그 병이 나아 있으니 통증이 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2주 정도, 뭐 3주 정도, 스테로이드는 보통 효과가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겠다 하는 기간에 드는 병들 경우에 보통 스테로이드를 많이 줘요. 프롤로라고 하는 거는 약제 이름은 아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사 약물 몇 가지를 믹스를 해서 주사를 찌르고 그 주사 안에 있던 것들 약물들이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은 염증 반응이라는 걸 조금씩 일으켜요. 그럼 그 염증 반응들이 새로운 것들을 좀 재생시키는 효과를 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재생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몇 주 정도 지나면 얘들이 처음 있는 상태보다는 또 튼튼해지는, 근데 그게 모든 부위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관절에 생기는 대부분의 부위들은 그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 인대, 연골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강화가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연구 결과들은 나와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주사가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엉덩이 주사든 혈관 주사든 모든 주사가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합병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찔렀을 때 생기는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찌르니까 신경이 좀 찔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감염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모든 주사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 정도는 가질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 그래도 지금까지 정형외과에 쓰는 주사들 중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사로 좋아지지 않는 병을 가졌는데도 그 주사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는 환자분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으시니까 그거는 저희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은 환자분이 손목을 좀 짚고 넘어지셨다. 그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동네 재활의학과를 갔다고 하셨고, 엑스레이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충격파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먹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주사랑 충격파를 얘기하니까 강권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손목뿐만 아니라 발목 같은 경우가 사실 더 많기는 해요. 발목을 접질렸다 삐끗했다, 손목을 넘어지면서 삐끗했다,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오시면 제일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골절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건데, 엑스레이에 골절이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는 하겠죠. 근데 골절이 있는 거를 놓치면 그거는 좀 큰 문제가 생기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엑스레이가 괜찮다면 다음 문제는 대부분 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늘어났느냐 인대가 끊어졌느냐 두 가지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인대가 늘어난 거랑 인대가 끊어진 거는 사실 증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부었는데 정말 많이 아파하시고 걷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대가 늘어난 있는 분도 있고,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잘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어난 거랑 끊어진 거는 치료가 좀 많이 다르겠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엑스레이가 괜찮으면 인대 늘어난 겁니다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해요. 근데 경험이 많으시고 좋으신 선생님도 엑스레이 하나 찍고 그냥 대충 다쳐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신 분이 인대가 끊어졌는지 인대가 늘어났는지 절대 구별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어났다고 하는 것들은 큰 손상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났던 것들이 회복이 어느 정도 자연으로 되기 때문에 급성 손상으로 인한 통증만 없어지면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통증이 남아 있으시면 그거는 급성 손상 통증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이 돼서 아플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 가셨던 동네 재활학과 선생님이 강권을 한 거는 아니실 거고, 그 선생님이 봤을 때 아마 급성 손상에 대한 통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선생님 기준으로는 주사 치료랑 충격파 치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료를 받다면 저는 사실 주사를 주지는 않고 충격파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프시니까 그냥 방기부스 정도 하나 해드리고 약을 드리고 그냥 간단한 물리 치료를 좀 해드려요. 그러고 2주 정도 있다가 병원을 다시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환자분이 움직여서 이게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2주 정도 지났는데 요 정도 이거 통증이 없으시면 그냥 늘어난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확실히 진단 내려드리고 안심시켜 드리면 되고, 2주가 지나서 저희가 검사를 좀 하고 움직여 봤는데 통증이 남더라 그러시면 그거는 인대 파열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더 다음 단계로 인대 파열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치료 이런 걸 진행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인대가 끊어졌던 분들도 통증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져 있다고 아주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신데, 그렇지 않고 한 1, 2주 지났더니 통증이 웬만큼 괜찮네 하셔서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인대 파열로 인한 뒤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조금 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오히려 나중에 치료하려면 더 큰 치료를 해야 되고 더 이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삐끗하거나 이런 이제 외상을 당하셨던 분들은 한 2주 정도는 병원을 한두 번 다니시면서 경과를 보시고 확실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치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혹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 컨텐츠를 좀 자주 만들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질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